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양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움직임이 좀 크지는 않네요. 트럼프가 이제 다음 주에 시행 예고한 관세 이슈 여전히 불확실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 오늘 판세 어떻게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이제 리스크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금요일 날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말은 트럼프와 함께.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들 이제 뭐 계속 겪으셔서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겠지만 금토일만 되면은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리스크를 계속 올려놓고 있죠. 자, 그런데 잘 보면은 초반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크게 반영하지 않는 모습, 약간은 반영해도 이제 그렇게 뭐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지는 않는다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예외 없이 상호관세에 부과하겠다. 근데 이 트럼프가 의외로 이제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내용을 한국인처럼 마지막에 다 붙이죠. 유연성 존재한다. 협상하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1월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달 되면 이제 뭐 반년이 돼갈 텐데 그 정도 여러분들 계속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외우셨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알고 계십니다. 기존에는 반신반의하셨을지언정 지금은 원하는 게 협상이구나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줄 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뭐 나라에서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해가지고 이제 교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쟁 관련해서도 본인이 좀 보수 매체랑 뭐 인터뷰를 했었죠. 에어포스원에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과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 그냥 동일한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3월은 뭐다? 슈퍼 주총 데이, 슈퍼 주총 위크가 있다. 언제? 마지막 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다가왔습니다. 제가 2월 말에 말씀드렸는데 벌써 다가왔고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이제 결산법인을 맡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들이 사실은 한 3월 하순 정도부터 해서 좀 올라와 줘야 봄에 여러분들이 지수를 끌어올릴 때 그동안 코스닥이 좋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코스피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작년 12월부터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타고 가면 된다. 그리고 이미 알려드렸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짚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혼조권인 지수 간단하게 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일 종가 부분에서 좀 밀렸다가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합권 전후만 등락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음 저항인 2650에서 2700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숨고르기 하고 있다, 심호흡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1, 2월까지는 코스닥이 더 강하다, 1월 효과 그리고 2월까지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2월 하순에서 3월 정도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봄 정도에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3월까지 계속 좋아지면은 이제 3월 하순에서 4월 정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총 시즌과 함께 감사보고서 시즌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코스닥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도 기존에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말에 좀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올라오다가 이제 730포인트 살짝 이탈한 목요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구간 밀렸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고 기존에 바닥 하나 짚고 이중바닥서 움직임 만들러 가는 겁니다. 뭐 이중바닥으로 끝날지 다중바닥으로 갈지는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구간에서 뭐 급락으로 이제 연출되면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 파고들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21선이 살짝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번 주에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이 21선이 각도를 좀 강하게 이제 내려 꽂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라오는 이제 그 시기가 조금 더 지연된다라고도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21선 넘어가느냐 이 구간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지수랑 여러 가지 종목들
종목들 추종하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흐름은 절대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 보고서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사랑했던 뭐 기업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했던 뭐 금양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고 뭐 DMS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뭐 저도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했는데 감사 보고서 이 감사 의견 제한 혹은 거절받는 기업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이제 발표한 바를 본다라고 하면은 한 31개 기업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상황이 지금 다가왔다 보시면 되고 이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매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그럼 끝났냐라고 보면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 장부나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하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 사항을 부과하고 해서 1년 정도 이제 시간을 주니까 그때 개선을 하면 다시 거래 재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영세 신으라고 다시 한번 이제 기업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또 이제 뭐 피부 미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잘 나가고 있는 케어젠이나 이런 기업도 과거에 좀 정지당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종목만 그러냐라고 보면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그렇게 정지당하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하지 마시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비중을 뭐 10%에서 뭐 20% 안쪽으로만 제한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자금 이렇게 순환하면서 그 정도는 충분히 만회하고 내년에 거래 재개된다라고 하면 그때 또 다시 수익 올려서 여러분들이 회수하시면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혹시나 내 종목 중에 그렇게 종목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자금으로 순환하면 된다라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공포 시즌은 맞아요. 이게 지수에 부담을 주니까 심리에 부담을 주니까 하지만 이게 계좌를 아예 망가뜨리거나 하진 않는다. 비중만 제한하면 된다. 뭐 50% 이상을 담거나 하지만 않으면은 괜찮다 정도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이런 이슈들 제가 이렇게 쓱 모아가지고 기업별로 좀 악재가 있거나 요즘에 좀 안 좋았던 주가 흐름을 보이는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흐름이 좀 안 좋다 하는 종목들을 제가 오늘 좀 추려왔는데요. 이런 종목들 중에도 말로 없는 종목이 오늘 이제 탄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일 텐데 관심 가져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야구도 지금 뭐 시즌이 개막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종목들도 다시 한번 꽃피는 봄날에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실 테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슈퍼 주총 시즌과 함께 본격적인 감사 보고서 시즌이 진행되게 될 텐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눈을 활짝 뜨고 종목 선별 잘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응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잘 주시하고 깨어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종목들도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낼 수 있는 안타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꼽아주셨어요. 지난 금요일에 유상증자 소식으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 유상증자 한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죠. 지난 금요일에 13%대 급락세 보였고 오늘 7%가량 반등하면서 다시 돌아세우고는 있습니다. 이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럼 이 종목을 내가 들고 있는데 팔아야 되느냐 혹은 안 들고 있는데 사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좋은 기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올려놓고 글로벌 4대 방산국가로 만들어준 그 핵심이 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도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거의 뭐 8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도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또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유상증자 리스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M&A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도 이제 지금 방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나 봤더니 이제 삼성그룹이 삼성테크인을 인수하면서 하나테크인으로 바꾸고 이 부분을 잘 흡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멋진 이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발전을 위해서 뭐 R&D 투자나 혹은 M&A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유상증자가 희석되는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뭐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뭐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17,000원에 유상증자를 받은 다음에 이 삼성테크인을 인수를 했는데 그냥 그 지주사 하나만 해도 지금 45,000원 이상이 올라와 있죠. 2.5배 이상은 그냥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하는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10배를 넘어서 뭐 2,000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유상증자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부분 혹은 유상증자를 할 때 조금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과거에 제가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제 뭐 13,000원에서 7,000원대까지도 이제 그 넘나들면서 이제 강력한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그 기업이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해서 양극재 쪽 진출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받으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이 10만 원대까지 가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 정도 준비는 다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상증자 같은 경우로 좀 여러분들이 좀 저렴하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유상증자 이슈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루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완성차 안에서 골라주셨습니다. 현대차. 그동안 이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던 트럼프 관세 이슈로 가장 불안감이 작용했던 섹터가 바로 이 자동차 쪽인데 오늘도 관련해서 뭐 자동차는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나 보네요. 4%대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제가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관세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미국에다가 아예 공장을 지어서 조지아 쪽에서 대량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수 물량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충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타격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그리고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그 타격을 좀 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그룹보다는 한국 GM이 직접적인 타격이 제일 크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한국 GM 같은 경우는 이제 GM이 또 이제 인수해 간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쉐보레나 이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차가. 어디로 가느냐? 생산량의 90%가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GM에서 계속 로비를 대량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외되면 제일 좋은 거고 그거 아니더라도 타격이 좀 미비하다라고 보면은 현대차는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현대차 그룹에 있는 모든 계열사들 그리고 협력 1차 벤더들까지도 다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뭐 성우하이텍이니 아니면 만도니 그 뭐 SL이니 화신이니 아진산업이 이런 많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도 다 여러분들 뭐 피해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뭐 제외된다라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제외되지 않더라도 타격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제가 볼 때 자동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이 상호관세에서 조금 많이 비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미리 준비를 잘한 이런 섹터가 아닌가 싶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비껴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최근에 우려감으로 밀려 있는 지금 구간이 절호의 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서 오늘 뭐 화신 같은 경우도 10포인트 전후로 넘나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말로 없는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동차 섹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제일 좋은 거는 뭐 관세에서 벗어나면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이슈 벗어나게 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 편히 가져가도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장타를 노릴 수 있는 3루 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를 골라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FDA 승인 불발 이슈로 또 승인 매물,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었고 이제 3수에 도전한다라는 소식 속에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현 시점에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네, 여러분 HLB 주주분들이 가장 걱정이 지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이제 뭐 승인 이제 불발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아쉬움을 표현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FDA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이제 뭐 데이터나 이런 부분부터 쭉 훑어보면 가담 치료 중에서 너무나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아바스틴과 티센트릭도 19.6개월이고 부작용률이 너무 높아서 투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유럽에서는 이제 에스모에서 이례적으로 뭐 신약허가 승인도 받기 전부터 1차 치료제 등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5월에 준비를 해서 5월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7월 정도면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이제 1년 걸리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은 안도하면서 오늘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FDA가 원래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온 거 이제 중국 원문이라 이렇게 봤는데 제가 중국어를 다 볼 수는 없어서 해석을 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체크를 해서 다 봤는데 그 부분을 잘 보니까 FDA에서도 정확하게 뚜렷하게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라서 지금 관세 부과하는 측면에서 이제 바로 이제 중국 기업의 신약을 허가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심증도 한번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아마 이런 부분 조금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시금 이제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허가만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원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저는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응원한 것처럼 같이 응원하시면서 주주분들 힘내서 이제 다시 한번 승인 결과 얻고 주가도 끌어올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까지 얻어가시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삼루타로 기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HLB 경우에도 이제 회사 측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겠다고 한 만큼 고생 끝에 진정한 낙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의 만홈런 종목들 수익률을 좀 체크해 봐야 할 텐데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말로 없는 종목들 제가 1월, 2월에는 이제 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것을 계속 목표로 드렸는데 3월 목표는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이제 1차 목표치 도달한 종목이 이제 30종목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5종목 남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도달하지 못한 종목들이 좀 여러 종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도달했다가 못 미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오늘 좀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페이지는 계속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페이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 목표치 도달하고 쉬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1차 목표치 도달하지 못한 종목들이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다음 페이지부터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몇 종목만 살짝 추려봤는데 너무 아쉬웠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SK하이닉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한호가 못 미쳤습니다. 한호가 500원. 한호가 못 미쳐서 이제 도달을 할 뻔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 주 안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정도는 이제 가능성에 놓고 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여러분들 넘어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HLB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지금 뭐 단기간에는 좀 어려워도 제가 볼 때는 추후에 말로 홈런 달성하고 만약에 정말로 7월에만 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으로 해서 과거의 20만 원 연강도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꼭 잘 되기를 저도 같이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콜마비 NH 얼마 전에 제가 건기식 한 2-3번 정도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모회사 쪽에 이슈 나오면서 이제 콜마홀딩스 상한가 수준 가고 올라갔다가 쓱 밀렸는데 약간 못 미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악성 매물들 다 소화하고 지금 14,000원 위에 쪽에만 잘 유지해서 이 부분만 회복해준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치 달성한 건 어렵지 않습니다.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달이라도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말로 없는 시간에 시장이 안 좋아도 그 종목들이 계속 목표가를 달성해 나가고 그리고 말로 없는 향해 달성해 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도 굉장히 든든한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주가가 많이 좀 고점 대비해서는 좀 싸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로 없는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은 좀 아쉽게 1차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들 위주로 또 체크를 해주셨는데 1차 목표가에 도달한지 여부도 함께 주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만홈런 콜러를 지난 12월 초부터 3월 말로 가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쟁쟁한 종목들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도 그런 종목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5번 이상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뚜렷한 악재는 없는데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가 계속 만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유럽 페아마켓에서도 이제 초록 발표된 것도 잘 나오고 아스트라제네카랑 이제 2조 원 규모도 이제 계약을 또 하고 하면서 계속 실력을 입증받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만 세워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37만 5천 원 전후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좋은 가격입니다. 37만 5천 원 이하면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면 45만 원, 그 위로 올라간다라면 50만 원 이렇게 해서 말로 없는 목표치까지 저는 그 구간도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아래로 내려오신 제가 여기 선 그어놨죠. 35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한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재가 만발하는 기업인데 주가가 고점 찍고 살짝 쉰다. 이런 구간이 절호의 찬스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종목 말로홈런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만홈런은 알테오젠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략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만홈런에 도전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